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달 전쯤 지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이 벌써 15번째입니다. 계속 야당은 김영호 장관의 적대적 대북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호 장관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통일부에 큰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통일부 정원 감축입니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취임과 함께 정원의 15%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관련 조직은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영호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조직 개편을 단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핑을 차관이 했습니다. 장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한 건지는 의문인데요. 문승현 차관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대화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인 상태다.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국 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축소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드린 이 부서들은 전부 문재인 정부 때 기능이 강화됐던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교류협력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힘을 강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정보분석 조직입니다. 현 정세 분석국이 국에서 실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통일부 인력이 줄겠죠. 지금 전체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이 61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80명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장급 1급 공무원 6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고요. 사실 통일부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80명 정도를 감축했다고 해요.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명박 정부와 닮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MB 사람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기용된 것은 물론이고 장관도 역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 과연 판을 누가 짰을까요? 기자들이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에게 조직 개편을 짜고 추진한 주체가 누구냐? 문 차관이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기자들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용산에서 주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야당에서 왜 이렇게 김영호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반대 사유는 김영호 장관이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대북관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영호 장관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유튜버였어요. 24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려 5,487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사인에 따르면 이 영상들로 인해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요. 슈퍼챗으로는 1,314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교수로 일하는 것보다 유튜버로 일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 기간 동안 논문을 쓰지 않은 거는 참 부끄럽지 않나 싶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당은 왜 김영호를 반대했는지 그 문제의 김영호 장관의 발언들을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언론기고, 유튜브, 보수단체 활동 등에서 김영호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장관의 발언들입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흡수 통일을 지향했던 거죠. 북한은 전체주의, 여하한 유화 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다.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이 촛불 집회 자체를 부정했더라고요. 역시 언론에서 한 말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통일부가 북한에 온화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노선을 바꿀 것으로 보이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그다지 온화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북한과 제대로 각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영호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논조 차이는 어떨까요? 보수 언론에서는 딱히 사설을 많이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동아일보만 언급을 드릴 텐데 먼저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부터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사설은요. 경향신문 대북교류 협력 완전 형해화 통일부 이름 바꿔라입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 통일부 업무를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로 규정한 정부 조직법과도 배치된다. 라고 하면서 통일부라는 부처 이름을 유지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조직을 축소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따끔하게 충고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에 빠져 북한을 자극하고 적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축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적 교류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김영호 장관 임명 직후 사설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을 당시에 강한 논조로 사설을 썼더라고요. 7월 22일 사설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폐쇄하고 제출도 거부한 김영호 후보자, 뭘 숨기려는 건가?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돌연 삭제하고 이를 복구해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도 거부했다. 199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산 자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5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와 세종연구소에서 상임 객원연구원으로 불과 6개월 근무했다. 근데 어떻게 당시 평균 가격 1억 5천만 원인 강남 아파트 값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있는 게 당연하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고 객관적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는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반대 사유였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청문회장은 이 얘기 말고는 딱히 나오는 게 없었어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질문과 답변을 오가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문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마저 한겨레 사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김정은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극단적 반북 대결론을 펼쳐왔다. 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장관은 고사하고 고위공직자를 맡을 소양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따져봐도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마무리 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드릴 텐데요. 동아일보 사설, 의외로 통일부의 축소 개편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부 조직의 편성과 기능, 비중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임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정부 조직법도 통일부 업무를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마카파식 도발에 맞서 정부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화와 교류를 모색하며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는 통일부의 핵심 책무까지 방기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인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